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교육학 이해를 돕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육학의 다크호스 비전 교육학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제 구독자분들이 300분을 돌파했고 이제 거의 400분 가까이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위에 많이 홍보를 해주시는 효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이에 발맞추어 더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강의 들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노력하는 만큼 주위에 더 많이 알려주고 좋은 강의가 있다고 좀 전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학습해 볼 내용은 콜린스와 브라운이라는 학자가 주장한 인지적 도제 이론입니다. 항상 제가 매 시간마다 강조하지만 그 용어의 정의, 학자와 용어의 정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왜 그런지는 여러분 아시겠죠? 이 용어를 왜 이렇게 학자들이 지었는지만 이해해도 그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는 어느 정도라도 서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적 도제 이론은 인지적이라고 하는 말과 도제라는 말이 합쳐진 교수학습 모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쭉 읽고 인지적 도제 이론에 대한 정의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도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도제라고 하는 거는 지식이나 혹은 기능을 배우기 위해서 지식이나 기능을 배우기 위해서 스승 밑에서 일하는 직공을 얘기합니다. 이해되죠? 도제 우리 많이 들어봤죠. 뭐 스승이 하는 모습을 실제로 스승과 옆에서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스승이 어떠한 그 기술들 혹은 지식들을 배워나가는 그 일하면서 배워나가는 직공을 우리는 도제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인지적이 붙어 있죠. 이건 뭘 의미하냐? 그 스승의 어떤 거? 스승의 인지 과정. 이때 스승은 누구로 볼 수 있겠습니까? 즉 구성주의에서 이 스승은 뭐라고 정의하냐면 전문가라고 정의합니다. 전문가. 어떠한 한 분야에서 전문가, 그 전문가의 인지과정, 머릿속의 과정을 학습자가 어떻게 마치 배우기 위해서 스승 밑에서 일하고 있는 직공과 같은 이 방식으로 스승 밑에서 일하는 직공과 같은 방식으로 전문가의 인지 과정을 배워나가는 학습법이 바로 인지적 도제 이론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만약에 정의를 적으라고 한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승 밑에서 일하는 직공과 같이 이렇게 전문가 인지 과정을 배우기 위해서 스승 밑에서 일하는 직공과 같이 학습을 하는 것을 인지적 도제 이론이라고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봅시다. 그럼 여기서 이거 도대체 인지적 도제는 어떻게 탄생한 거냐? 전통적인 도제 이론의 원리를 옛날에 도제 원리가 많았거든요. 옛날에는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려면 스승 옆에서 계속 붙어 다니면서 보고 뭐 자고 뭐 같이 먹고 같이 뭐 예를 들면 스승이 시키는 거 하고 그렇게 하면서 스승이 어떤 생각들을 배워 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 현장에서 뭐 저도 실제 근무한 경험이 있지만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멘토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멘토와 멘티 혹은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내가 어떤 한 사람이랑 같이 지내면서 그 사람이 실제로 예를 들면 어떤 문서 작업을 하는 거 혹은 학생들을 뭐 어떻게 가르치는 거 평가를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같이 생활을 하면서 지내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기술들이나 노하우들을 우리가 습득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 방식을 추구하는 학습 이론이 바로 인지적 도제 이론입니다. 그래서 도제 이론의 원리를 인지적 영역에 적용했다. 단 우리가 뭐 같이 먹고 자고 할 수는 없으니까 단 그 사람이 어떤 전문가가 어떠한 상황에서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그 사고 과정을 우리가 한번 배워보자.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인지적 도제 이론이죠. 그래서 인지적 영역에 적용한 것이다. 교수자의 사고 과정을 학습자가 직접 볼 수 있도록 하는 교수학습 방법이며 콜린스와 브라운이 구체화하였다. 뭐 옛날부터 있었지만
인지적 도제 이론을 명확히 구체화시킨 사람은 콜린스와 죄송합니다 브라운이다. 이 두 학자들이 인지적 도제 이론의 어떤 절차를 만든 사람들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문장을 또 이해해봐야 되는데, 교수자의 사고 과정을 학습자가 직접 볼 수 있도록 한다.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교수자의 사고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습니까? 모델링 하는 방법 할 때 제가 설명드렸죠. 어떻게 해라? 사고 프로토콜을 해라. 전사입니다. 전사. 머릿속에 어떠한 상황에서 머릿속에 일어나는 인지 과정을 어떤 말로 풀이하게 하거나 혹은 글로 적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수학 문제를 풀 때 예를 들면 머릿속에 드러나는 사고 과정 자체가 있겠죠. 그냥 수학 문제 푸는 그 식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수학 문제를 풀 때 이러한 기호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이러한 방정식을 써서 풀라는 건가 하는 생각이 딱 들 거 아니에요, 머릿속에서. 그거 자체를 글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자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이게 바로 인지적 도제 이론입니다. 자, 봅시다. 도제 방법은 가장 오래된 학습 방법이다. 가장 오래된 학습 방법이자 가장 자연스럽게 학습하는 방법 중 하나다. 오늘날 같은 형식적인 학교 교육 제도가 갖춰지지 않았던 시기에는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는 방법으로 활용되었다. 옛날에는 학교가 없어서 무언가를 배울 때는 항상 옆에서 붙어 다니면서 같이 지내면서 노하우 이런 걸 습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전적 도제 학습은 전문가가 도제에게 일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도제는 그 일이 수행되는 것을 지켜보고 난 뒤 점점 더 일에 대한 책임감을 지니면서 마침내 그 일을 독립적으로 완수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점점 더 일에 대한 책임감을 지니면서 마침내 독립적으로 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많은 도움을 받지만 지나면 지날수록 혼자 하게 된다. 이 뜻입니다. 알겠죠? 반면 인지적 도제 학습은 특정 사회 집단의 전문가, 지금 전문가 보이시죠? 인지적 도제 이론 하면 전문가라는 용어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전문가가 지닌 지식, 사고 과정을 학습한 거다. 인지적 도제 학습은 결국 전문가가 지닌 지식과 사고 과정을 학습자가 학습하는 걸 의미하는구나. 그래서 정의 한번 이제 내려보겠습니다. 정의 내립니다. 결국 인지적 도제는 뭐냐? 전문가의 지식이나 인지 과정을 학습자가 실제로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내면화하는 학습 이론이다. 다시, 전문가의 지식이나 인지 과정을 학습자가 실제로 그 전문가가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내면화하는 교수학습 이론을 인지적 도제 이론이라 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전문가라는 용어가 왜 나와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인지적이라는 단어, 도제라는 단어, 이것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정의를 서술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 핵심은 인지적 도제 이론의 정의를 이해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이 콜린스와 브라운이 주장한 인지적 도제 이론은 사회적 구성주의를 강조한 비고츠키와도 연관이 있다. 왜? 사회적 구성주의를 주장한 비고츠키는 더욱 높은 인지를 가진 타인과의 상호작용으로 GPD 영역을 실제적 영역으로 발달시킴으로써 학습이 일어날 것을 주장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콜린스와 브라운이 주장하는 이 인지적 도제 이론은 비고츠키가 주장하는 GPD 영역의 학습, 즉 비계 설정과 어떻게 보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잘 보세요. 결국 인지적 도제 이론이 우리가 전문가 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전문가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죠? 내면화하는 거라 그랬죠. 내면화, 학습자가. 이런 용어들 써주는 게 좋습니다. 전문가라는 용어, 내면화라는 용어. 이해되시죠? 혹은 전문가라는 용어, 내면화라는 용어가 나오면 이게 반대로 객관식에서는 인지적 도제 이론이구나, 이런 거를 추출해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이 내면한다는 것은 결국 전문가의 것을 처음에는 보고 배우지만
점차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처음에는 이 정도로 것을 뺏겼다면 그 다음에는 전문가의 도움 이 정도, 그 다음에 전문가의 도움 이 정도 아주 이 정도로 나가다가 결국 전문가의 도움 없어집니다. 결국 없어지면서 학습자의 능력은 어떻게 점점 늘어나서 이만큼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학습하는 건데 비고츠키가 이런 주장을 했죠. 우리 학습자의 그 수준을 보면 이걸 볼까? 이까지는 실제 수준이다. 실제 수준. 학습자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수준인데 이건 뭐냐면 이걸 뭐냐고 하냐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합니다.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실제 수준보다 높은 영역인데 전문가의 도움이 있으면 학습자가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혼자서는 못하는데 누군가 도와주면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학습이란 뭐냐면 근접 발달 영역을 실제 수준으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도움을 받겠지만 계속 하다 보면 이 근접 발달 영역이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 수준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비고츠키가 말하는 학습은 근접 발달 영역의 실제 수준화입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근접 발달 영역을 실제 수준화로 만드는 것이 비고츠키가 말하는 학습이었습니다. 똑같죠. 처음엔 이 정도밖에 못했지만 교사도 어떤 인지적 도제 이론을 통해서 그 전문가가 한 학습법을 보면서 결국 그것을 자기 거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비고츠키에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해되시죠? 이때 보세요. 만약 지식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황 우종적인 것이라면 맞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계속 얘기하지만 이제부터는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누가 어떤 상황에 처했느냐에 따라서 그 지식의 중요도는 달라질 수 있고 혹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따라서 그 지식이 중요할 수도 있고 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인디언들한테 뭐를 이제 어떻게 뭐 유형화시켜 말했을 때 뭐 예를 들면 뭐 미국 문화권에 사는 사람, 뭐 동양 문화권에 사는 사람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다 달랐다고 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결국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맥락,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요한 건 그 지식이 맥락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미이며 이 지식이 맥락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쓰이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냐? 전문가들이라는 거죠. 그래도 어찌됐든지 간에 그래도 물론 맞아. 예를 들면 그 지식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어서 상황 의존적이고 우리가 변할 수 있고 맥락에 따라서 의미를 어떻게 가질 수 있고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 용도는 달라요. 이해되시죠? 다르지만 이미 그 맥락과 상황에서 그 지식을 잘 활용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계속해서 어떤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발전하잖아요. 이미 전문가가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쓰이는지 활용되는지 가장 잘 파악해낸 전문가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문가들의 모습 우리가 답습하고 배우면 우리의 수준을 넓혀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딱 여러분이 드는 생각은 뭘 들어야 되냐면 이거 그러면 전문가의 거 말만 좋은 거지 결국 전문가의 거 뺏겨서 그대로 하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죠? 하지만 여기서 콜린스와 브라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답습하는 건 좋지만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답습하고 나서 자기 상황에 맞게 다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새롭게. 이해되죠? 그래서 이게 구성주의 학습 이론과의 어떤 핵심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절차를 통해 설명드릴게요. 자 봅시다. 그래서 따라서 전문가들이 어떻게 사고하는지를 배우며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배우면서 개인의 성찰 과정 보시죠. 배우면서 개인의 성찰 과정을 통해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거친다면 매우 효과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인지적 도제 이론이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이렇게 서술해 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보세요. 인지적 도제 이론이란 전문가의 인지 과정을 학습자가 실제로 자연스러운 과정에서 내면화하는 교사학습 방법을 의미한다. 이렇게 적고 뭐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고 상황 의존적이기 때문에 그 지식이 맥락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미로 쓰이고 어떻게 활용되는지 잘 아는 것은 전문가들이다. 따라서 전문가들과 자연스럽게 지내면서 실제 그 인지 과정을 우리가 답습하면 우리 어떤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적고 단 이렇게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단 전문가들이 어떻게 사고하는지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성찰 과정을 거쳐서 반드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거치는 과정을 시행해야지 학습자는 매우 효과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까지 해주면 정말 완벽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게 이까지가 정의라면 그러면 이 인지적 도제 이론의 학습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적어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모델링 코칭 스캐폴딩 또 나오죠. 모델링 코칭 스캐폴딩 제가 벌써 세 번째 설명합니다. 구성주의 교수 학습 설계의 일반적인 원리에서 교사들이 해야 될 역할, 이거 세 개 합치면 뭐라 그랬습니까? 조력자라고 그랬죠. 조력자. 학습 설계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실제로 지식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크게 모델링 코칭 스캐폴딩으로 나눈다. 그 다음에 명료화 반추 탐구를 통해서 어떻게 전문가들의 사고 과정을 올바로 내면화하고, 플러스 여기다가 어떻게 이 과정 안에는 전문가들의 어떤 모습을 내면하는 것과 더불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명료화랑 반추까지는 뭐다? 전문가의 어떤 방법을 내면화하는 과정이고, 이까지 내면한 과정이고, 이 탐구 부분이 뭐냐면 바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이 탐구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우리가 이제 그 다음 강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